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김용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고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오늘 추가 의견 개진할 위원님이 계시다면 사실은 어제도 많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한 두세 분만 대표로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대표로 5분, 한 분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럼 한 분으로 제한하고 5분 허용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네, 경기도 부천시열 김기표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재판, 내란 행위에 대한 재판이 얼마 전에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비록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그가 한 행위, 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을 생각할 때 무기징역은 한참 모자란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사형,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보다 더한 형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처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족스럽지만 어찌됐든 결과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그 죄에 응당하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믿고 사법부는 그에 대해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도 형이지만 어찌됐든 내란 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이 전적으로 금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법사위 일소위에서 사면금지법안, 윤석열 내란 행위 사면금지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면법이 통과됐는데 일소위에서. 그런데 이게 반대하는 쪽에서 대통령의 고위 권한인데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됐지만 일소에서 우리가 검토해 봤을 때는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헌법상 부여된 고위 권한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그 다음에 그 제한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오늘 보니까 윤석열 내란 수괴가 항소를 했다고 지금 전에 들었는데요. 항소심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을 좀 더 가다듬거나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원내 지도부의 요청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오늘은 결의하는 것을 좀 유예하고 다음 회차에 결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법무장관 혹시 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국회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네네, 법무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법사위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내 지도부가 아마 이후에 여러 가지 점들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곧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김에 그 전에 그 탄핵소추로 그 박성재 전 장관의 직무가 정지됐다가 곧바로 돌아와가지고 네네. 그때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공개처하고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그게 6.3 대선을 불과 18일 앞두고 단행된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켜서 지금 탄핵이 된 상태인데 그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전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자리를 임명을 했는데 그건 일종의 알박기 인사라고 저는 그때 생각이 됐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됐었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술집 검찰청의 연어회 파티 사건 술 파티를 했다고 하는 의혹 이것이 서울고검에서 지금 감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지금 퇴장해버린 검사들에서 수원 고검에서 지금 감찰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검찰청의 감찰 구조상 대검 감찰부장을 경유하지 않고선 이게 결정이 안 될 수 있는 문제이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예, 맞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알박기를 해놓은 사람, 그러니까 전 정부의 코드에 맞춰서 알박기 되어 있는 감찰부장이 저렇게 있는 한 감찰이 제대로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데 검사들이 다 조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게 지지부진한 원인이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장관님께서 그거를 좀 살피셔서 이게 도저히 이걸로 안 되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기존의 검찰과 법무부가 했던 일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는 법무부, 검찰을 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경 차원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새롭게 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도 뭐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의 지금 감찰관이 장기간 공석입니다. 저희들이 채용 절차에 들어갔지만 언제 될지 모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대선 직전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대북송금 의혹 그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이라든가 또 대장동 사건에서 공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이라든가 진술 왜곡 이런 혐의들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의 속도를 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검의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또 이러한 감찰이나 수사를 검사들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과거 검찰의 정치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권한의 오남용에 관련해 갖고 관련된 국민적 어떤 불신은 또 그 의혹을 과연 해소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제안을 합니다. 장관님 이것을 그냥 이렇게 알박기한 감찰부장에 막혀가지고 감찰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을 좌시하고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미래를 그리는 어떤 위원회 같은 걸 결성을 하고 그 안에 외부인들이 좀 참여한 진상조사단 같은 것을 좀 꾸려가지고 제대로 외부에서 감찰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덮이게 되는 문제가 있다. 감찰 시효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징계 시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님께서 적극 좀 고려하시고 고안하셔서 저희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좀 빨리 좀 진행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고안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마치겠습니다.